이와 같이 국보법은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이를 계승한 것으로 그 후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정권 강화를 위해 악용되어 왔다. 선택의 합리성은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선택의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투명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다음 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시오.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있다. 그리고 집권 여당에는 A라는 후보가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대략 그가 당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20%와 그가 절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70%, 그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10%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관심이 없는 10%의 표는 입 후보자 전원에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당의 후보 A와 야당의 후보 B가 1대1로 붙으면 25대 75로 사회 구성원이 바라는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은 후보단 1화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야당의 표는 찢어진다. 사회의 대다수가 정권 교체를 희망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손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 가능한 모든 대안 중에서 구성원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뽑았기에 그것이 최상의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대부분은 가능하지 않은 대안이었습니다. 측근들도 자신이 내세운 후보가 떨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후보를 늘림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진정한 선호가 투표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다수결 제도에서는 제1순위로 지지하는 의견만 반영되고 2순위 또는 그 이하로 지지하는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중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유권자가 후보들의 선호를 기록하게 하는 제도를 선호기표제라 부릅니다. 다음과 같이 선호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명의 후보가 있으면 선호표의 가지수는 n팩토리얼입니다. 4명의 후보가 있다면 모든 가지수는 4팩토리얼이 되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 즉 24가지가 됩니다. 후보가 n명이라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쭉 해서 곱하기 1까지 계산 결과가 가지수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보기로 4사람에 대한 선호표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이 표를 보면 38%가 박성인을 1순위로 지지하였지만 나머지 62%가 박성인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는 보기입니다. 다수의 무지는 개인적으로 전혀 다른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거니 하는 마음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노조원들이 쉽게 과격한 투쟁에 동참하게 되는 것, 투표장에 가면 원래 생각과 전혀 다른 후보를 찍고 나오게 되는 것, MT 가서 술을 안 마시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모든 사람이 모주망태가 되어버리는 것 등이 모두 이런 심리 현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무지 현상은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때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최근 이미 30%를 넘어섰지만 미국산 쇠고기 전문이라는 광고를 내건 식당은 이내 문 닫기 십상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소비가 늘었지만 남에게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싫은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선거운동을 벌일 때 선거운동 전략가들은 흑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내보이면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진 촌놈으로 느껴지도록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 역시 다수의 무지를 교묘히 역이용한 방법입니다. 원래 다수의 무지 현상은 미국 심리학자들에 의해 명명되었지만 지역 감정 등 우리나라의 잘못된 집단 심리를 묘사하는 데 맞기도 합니다.